결혼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 1위가 배우자라고 하고요. 그 밖에 자녀, 시댁, 경제 문제 등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외에 또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난임이라고 합니다. 여성들의 경우에 임신 능력이 24세 최고조에 이르고요. 32살이 되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다가 40세가 되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쉽게 풀어가는 건강 토크닥터 토닥 아나운서 김은정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 1위가 배우자라고 하고요. 그 밖에 자녀, 시댁, 경제 문제 등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외에 또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난임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받는 부부의 스트레스는 정서적, 신체적 유대감 감소와 더불어서 점차 결혼 생활 자체의 회의감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남보다 못한 부부 사이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오늘 이 시간 한의학 박사 임태영 원장님과 함께 난임의 한방 치료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임태영입니다. 최근 저출산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출산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업이나 취업 등의 문제로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간절히 원함에도 불구하고 출산이 되지 않은 난임 부부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난임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떠한 방법으로 치료하는지 오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김선혜 씨, 안세영 씨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보니까 결혼도 굉장히 늦어졌어요. 결혼식장 가보면 주름도 좀 있어 보이고 이런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어렵게 결혼을 하고 또 몇 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이 고민을 하는 이런 부부들을 본 경험이 있어요. 오늘 정말 잘 듣고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난임 부부 화이팅! 네. 잘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을. 네. 근데 사실 전에는 난임의 원인이 여성한테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칠거지야. 칠거지야 있잖아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가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여성분들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걸 확실하게 좀 전달을 할 수 있도록 질문을 좀 많이 갖고 왔거든요. 첫 번째 질문 제가 예약하겠습니다, 원장님. 네, 첫 번째 질문은 제 거고요. 이 글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난임, 즉 임신이 어렵다는 건데 이게 의학적인 기준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난임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건강한 남녀가 결혼 생활을 해서 피임 등의 인위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영위함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에 의학적으로 난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난임이 진짜 여성분들의 문제인 건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애 못 낳는다고 막 소박 맞고 구박 받고 막 이런 것도 되게 많았잖아요. 진짜 여성의 입장으로서 되게 억울하거든요. 네, 풀어주십시오. 요즘 같은 여성 상위 시대에 그런 말을 하시면 큰일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난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2006년도에 한 15만 명 정도의 난임 인구가 있었는데 2017년도에는 한 21만 명 정도 증가한 것으로 매년 3.1%씩 증가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게 남성 원인으로 인해서 난임이 되는 비율이 2006년도에는 15.5%였던 것이 2017년도에는 29.9%까지 약 2배 정도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난임의 원인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남성에게 원인이 있는 경우가 30%, 여성에게 원인이 있는 경우가 40%, 그 다음에 원인을 잘 모르거나 기타 다른 원인이 있는 경우가 한 30%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난임은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저기 김선혜 상국님, 그 억울함은 좀 풀리셨습니까? 아이고, 어디 감히 4시가. 저는 우리 임태영 어이님께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시는 원래 그 난임이라고 안 해요. 그냥 불임이지. 원장님, 왜 이렇게 난임 부부가 늘어나는 걸까요? 최근 들어서 이제 난임 부부가 증가하는 요인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부부의 연령이 노령화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성들의 경우에 임신 능력이 24세 최고조에 이르고요. 32살이 되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다가 40세가 되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의 위험성은 20대에 비해서 40대가 2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남성의 경우에는 35살을 기준으로 해서 정자의 임신 능력이 서서히 감소되고 유전자 이상 있는 정자의 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녀 결혼 정년기에 있는 인구들의 노령화가 난임 인구가 증가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굳이 비율을 따지자면 여성의 책임이 조금 더 높을 수는 있겠지만 어느 한쪽의 책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울러서 사회가 복잡해지고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또 생활이 불규칙해지면서 여러 가지 호르몬 불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난임 인구가 늘어나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오늘 난임의 한방 치료잖아요. 그런데 이 난임 원인은 무엇인가요? 예, 이제 난임의 원인을 한의학에서는 남성 원인과 여성 원인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했습니다. 남성 원인의 경우에는 결국은 정자의 생산량, 정자의 활동성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되어져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한의학에서는 신장과 관련이 많이 있는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우리 신장 기능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간장이나 심장, 비장 등의 기능의 약화로 인해서 결국은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자의 활동성이라든가 생산량이 줄어들면 난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여성 원인의 경우에는 일단 제일 많은 게 자궁 쪽이 냉하면서 순환이 안 되는 경우, 또는 과도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기혈이 울체돼 가지고 어혈이 생긴다거나 순환이 안 되는 경우, 또는 과도한 비만, 이상 체중으로 인해서 역시 순환이 안 되는 경우 배란 이상 등의 문제로 난임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원장님 참 명의십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크닥터 토닥 난임의 한방 치료를 주제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어서 난임의 증상과 치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예, 난임의 한의학적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난임을 한의학에서 보는 남성 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원인의 경우에는 결국 정자의 생산량과 활동성이 얼마나 건강한가가 제일 중요한데요. 일단 우리 장부로 봤을 때 신장 기능이 약한 경우, 또는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는 경우, 또는 비위계통이 약한 경우, 이 세 가지의 원인에 의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정자의 생성이나 활동량이 줄어드는 것을 중요한 난임의 원인으로 한의학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경우에는 평상시 허리가 자주 아프다거나 무릎이 좀 아프다거나 아니면 다리에 힘이 없다거나 이런 증상을 같이 느낄 수가 있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에는 뒷목이 뻐근하다거나 두통이 자주 있다거나 자주 짜증을 낸다거나 이런 증상이 같이 있을 수가 있겠죠. 소화계통이 약한 경우에는 얼굴이 창백하다거나 손발이 차다거나 아니면 만성적인 피로를 느낀다거나 이런 증상이 자주 있을 겁니다.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신장 기능이 약화가 되면서 정자의 생산량이라든가 활동성이 떨어지게 되면 난임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성 원인은 크게 6가지 정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배란이 잘 되느냐, 자궁이 잘 발달되느냐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는 경우, 이건 생리불순이라든가 생리전 증후군 등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평상시 항상 우울하다거나 아니면 짜증을 많이 낸다거나 만성적인 두통이 있다거나 이런 증상을 같이 호소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약한 경우에는 역시 생리가 불규칙하면서 생리량이 적을 수도 있고, 허리가 아프거나 무릎에 통증이 있을 수가 있고, 또는 어지럼증이라든가 귀가 울리는 증상이 자주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과다한 비만의 경우 이것은 순환의 장애를 일으키면서 역시 생리가 불규칙하게 되고 착상을 방해하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혈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어혈이라는 개념은 결국은 우리가 순환이 잘 안 되는 피들이 뭉쳐가지고 생기는 그런 덩어리를 어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생리통이 극심하다거나 생리를 볼 때 혈괴라고 하는 핏덩이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경우, 또는 혀에 검은 반점이 자주 있는 경우 우리가 어혈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궁이 냉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손발이 차고 배가 자주 아프면서 묽은 면을 보고 또 생리가 불규칙한 이런 증상을 같이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기혈이 부족한 그런 어떤 형태의 난임 원인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항상 만성적인 피로를 느끼면서 생리량도 적고 또는 부정기적으로 출혈이 자주 일어나는 그런 증상을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6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배란에 이상이 생긴다거나 자궁의 발육에 이상이 생긴다거나 착상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난임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난임의 한의학적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정자의 생성과 활동성 또는 배란과 자궁의 발육을 얼마나 잘 도와주느냐가 난임을 치료하는 데 중요한 관건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데 근본적인 한약 치료를 체질에 맞게 처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복부 쪽으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침치료, 또 자궁과 신장의 기능을 보여주는 한약 약침치료, 또 틀어진 골반을 교정시켜주는 추나요법, 그 다음에 아랫배 쪽으로 혈액순환을 해주고 따뜻하게 배를 덮여주는 뜸치료, 그리고
어떤 하복부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주는 한방 좌운요법 등을 통해서 하복부의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주고 배란을 촉진시켜주고 정자의 양과 질을 개선시켜주면 결국은 이렇게 귀여운 아기를 출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원장님, 이 난임의 한의학적 치료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렇게 한방 치료를 했을 때 원래 난임이었던 분들이 임신에 성공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먼저 최근 들어서 이제 한의학으로 과연 난임 치료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아마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전에는 삼신 할머니라는 말 말씀 들어보셨죠? 삼시랑. 삼시랑. 예. 삼시랑. 삼신 할머니는 동양 사람입니까? 서양 사람입니까? 동양 사람 아닐까요? 서양 사람이죠. 네. 그렇죠. 예, 결국 삼신 할머니가 그 점지를 해주셔야 아기가 생긴다고 했는데 네. 예전에는 다 한의학적인 동양적인 방법으로 난임 치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이렇게 난임의 증상과 한의학적 치료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이 난임을 예방하는, 그러니까 그 확률을 낮추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뭐 난임을 예방한다기보다는 난임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도한 음주라든가 흡연은 남녀 모두 임신과 출산에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우리 안세영 패널님 이제 다 출산하셨으니까 뭐 즐기셔도 됩니다. 아직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다이어트를 해서 저체중이 되거나 또는 과도한 비만 모두 다 정자의 활동성을 감소시킨다거나 아니면 배란의 이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난임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하체를 좀 시원하게 하는 게 좋겠고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아랫배를 좀 따뜻하게 생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불규칙한 생활 습관은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서 배란 이상 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활 습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성들이 냉하지 않게 좀 생활할 수 있는 습관들은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일단은 요즘은 이제 패션 자체가 굉장히 짧아지고 과감해지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그 바디라인을 위해서 속옷을 잘 안 입으시고 이렇게 스타킹으로 해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 사실 이런 것들은 여성들의 건강에는 썩 좋지 않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짧은 옷이라든가 아니면 그 따뜻한 속옷을 꼭 입는 것들이 여성들의 자궁 건강에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꽉 끼는 옷이나 예를 들면 스키니진 같은 것도 좋지 그런 않겠네요. 것도 뭐 따뜻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스키니진 같은 경우에는 일단 통풍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습하게 되면 결국은 그런 곳에 또 곰팡이라든가 이런 균이 번식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여성들의 그 자궁 건강에는 썩 좋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다이어트도 이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네. 맞나요? 우리가 흔히 과도한 비만만이 그 임신의 저해 요소인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는데요. 과도한 다이어트를 통해서 저체중이 되게 되면 체지방량이 줄어들게 되고 이런 경우에 남성들의 경우에는 정자의 밀도가 감소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에스트로겐이라는 성호르몬의 생성이 억제되기 때문에 난임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물론 과도한 비만 같은 경우에는 에스트로겐의 혈중 농도가 올라가면서 배란 이상, 생리불순, 착상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난임의 그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식습관도 매우 중요하겠죠. 네. 먹는 거 역시 이제 임신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고단백 저탄수화물 식사가 난임에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식사를 할 때 총 섭취량 중에서 탄수화물의 비율을 40% 이하로 내리고요. 단백질의 비율을 25% 이상 끌어올리면 임신에 도움이 된다고 그럽니다. 미국의 하버드대 연구팀에 의해서 연구한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젊은 남녀 커플의 경우에 한 팀은 매일 100g 이상의 생선을 먹게 했고 한 팀은 그렇지 않게 생활을 하게 했는데 매일 100g 이상의 생선을 섭취한 커플의 임신 성공률이 15% 정도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신을 원하시는 부부께서는 단백질의 섭취량을 좀 더 늘려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여성분들은 또 이제 자궁에 대한 건강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자궁을 좀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음식도 네. 따로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물론 뭐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한의학에서는 여러 가지 약재 효능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상형 양리설이라는 게 있어요. 비슷한 모양의 약재는 비슷한 장부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자궁과 관련해서 좀 비슷하게 우리가 주변에서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음식 중에서 호두가 있거든요. 호두는 물론 뇌처럼 생겼기 때문에 뇌의 발달에도 도움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정란처럼 생기기도 하고 자궁의 내막처럼 이렇게 생겨 있기도 해요. 그래서 호두에는 지방산이라든가 단백질 또는 비타민 등이 많이 들어 있어서 자궁 내막의 어떤 발육을 도와주고 정제의 활동성을 높여줘서 어떤 난임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자궁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쑥. 우리가 기운도 쑥 나오게 하고 아기도 쑥 낳게 하는 쑥. 그다음에 자궁 내막의 발육을 도와주는 대추 같은 것도 드시면 자궁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 일전에 들었어. 그대가 나님이라 해서 베이비가 없다 해서 귀하를 위한 특별 메뉴를 추천하겠으니 잘 들으시오. 일단 그대는 라이스는 삼가하시고 고기구이, 잉글리시로 스테이키라고 하죠. 스테이키를 다 드신 후 호두 파이와 대추차를 함께 드시면 효과를 볼 것이오. 이제 그대는 내 걱정은 그만두시고 늘 그랬듯 어여쁘시오. 자, 우리 합시다. 라브. 응? 본인이 이병헌인 줄 아시나 봐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근데 뭐, 닭살이. 요 언어가 굉장히 그 한의학적인 접근이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주 훌륭한 그 식단이고요. 예, 어디 레스토랑에서 협찬 받으신 건 아니죠? 아무튼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이제 그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잘 아시는 약재 중에 익모초라고 있어요. 익모초. 말 그대로 어머니를 도와주는 풀이다 이런 뜻인데 자궁의 기능을 개선시켜주는 좋은 약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익모초는 자궁의 어혈을 제거하고 붓기를 제거하는데 아주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중에 생리가 불규칙하거나 생리통이 심하면서 하체 부종이 심한 경우에는 익모초를 차처럼 이렇게 복용하시거나 아니면 익모초를 이용해서 집에서 좌운으로 자궁 쪽을 따뜻하게 하시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이러한 것들을 장기적으로 사용하실 때에는 아무래도 한의사 선생님의 정확한 진단하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 전문적인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원장님 그 자제분이 몇이나 되십니까? 저는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 일녀일남을 두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문제는 없으셨고요. 네, 뭐 특별히 문제는 없고 자연 임신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결혼하고 1년 동안 제가 중국 유학을 가는 통에 떨어져 살았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이제 시도를 했는데 한 1년 정도 있다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1년 동안의 기간이 상당히 그 가슴 조이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난임의 한방 치료에 대해서 즐겁지만 결코 가볍지 않게 알아봤는데요. 두 분 어떠셨나요? 오늘 방송을 잘 보았다면은 그대들은 분명 베이비를 얻을 수 있을 것이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게 그렇죠.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주위에서 또 스트레스 안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애가 없냐 뭐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그렇죠. 얘기 안 하시고 좀 기다려 주시고 맞아요. 그래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네, 원장님 오늘 마지막으로 주제와 관련해서 토닥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해 주시죠. 네네. 사회가 복잡해지고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결혼 연령은 갈수록 늦어지고 있습니다. 난임,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괴로운 문제이지만 사회와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체에 도움이 되고 효율적인 한의학적 난임 치료를 통하여 소중한 생명체도 잉태하시고 국가와 사회의 미래 발전에도 기여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예쁜 아가 만나시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이어서 탄탄한 허리와 복부에 도움이 되는 건강업 운동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트레이너 최세봉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탄탄한 허리를 위한 운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 볼 무릎 조이기 운동입니다. 바닥에 앉아 팔꿈치로 바닥을 짚어줍니다. 양 무릎으로 공을 꼭 잡아줍니다. 복부를 강하게 수축하시고 다리 안쪽과 복부의 긴장감을 유지하며 다리를 바닥과 수평이 되도록 뻗어줍니다. 다시 돌아오셔서 같은 동작 5회 반복합니다. 둘, 셋, 넷, 다섯. 두 번째 동작 몸통 트위스트입니다. 무릎을 대고 앉아 볼을 가슴 아래 내려놓습니다. 양손으로 볼을 지그시 눌러주시고 골반은 틀어지지 않게 정면을 본 상태를 유지합니다. 몸통을 회전시켜주며 복부의 긴장감을 느껴줍니다. 같은 동작 반대쪽 실시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이와 같은 동작 꾸준히 반복하셔서 여러분의 매끈한 허리 라인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쉽게 풀어가는 건강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